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개별원가 계산인데요. 우리가 원가계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개별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학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의 개념은요,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굉장히 다양한 소량의 제품을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원가 계산 방법을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 다품종 제품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리고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에게 어울리는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말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요, 단어 하나를 기억하고 갈게요. 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개별 작업이 어떤 걸 뜻하냐면요,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해볼게요. 샵 101번 작업, 샵 102번 작업,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고요. 넘버 1 작업, 넘버 2 작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특정 제품을 찍어서 자, 항공기를 작업한다, 또는 그 전투기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샵 101, 넘버 2, 그리고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개별 작업이라고 합니다. 개별 작업이기 때문에 개별 작업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두 개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통상적으로 제품별로 우리가 개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문제를 풀 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은 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개별 작업별, 이 말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외우세요. 개별 원가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자, 이렇게 우리 개념을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 개별 원가는요, 요렇게 계산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요, 집적비를 파악한 다음에 개별 작업에다가 직접 부과합니다. 제일 먼저 뭘 했죠? 그렇죠, 집적비요, 집적비. 자, 두 번째, 제조 간접비를 집계합니다. 자, 간접비를 집계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보조 부분 원가 계산을 하고 배부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었잖아요. 자, 그 1, 2단계는 동일하다, 그죠? 자, 세 번째,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율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배부 기준율에 따라 가지고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서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 있죠? 원가 배부 3단계가 어떻게 되었죠? 자,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보내고 다시 이 제조 부분에서 제품으로 우리가 원가를 배부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 개별 원가는요, 자, 이 제조 간접비 있죠? 이 제조 간접비를 먼저 율을 설정합니다. 율. 그런 다음에 이 율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합니다. 그게 우리 보조 부분 원가 배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차이점을 조금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U를 설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가를 배부한다는 것은 어떤 직접비,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나 또는 직접 농우비를 배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작업에 다 기착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 간접비가 가장 우리가 배부를 할 때 우선시 되는 요소가 되는데요. 이런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작업에 다 기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간접비는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할 때도 어떤 기준점이 있었단 말이죠. 개별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하고 나서요. 배부 기준에 따라서 U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 U를 설정한다는 게 사실 안분해서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산 그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요. 자, 언제나 배부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부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배부 기준율을 잡고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풀 거고요. 자, 이 개별원가 계산 절차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직접비 계산한다. 간접비 계산한다.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배부 기준율을 계산한다. 그 기준율에 따라서 배부한다. 끝. 그죠? 개별원가의 특징은요. 자, 조선이나 항공기 이런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거나 또는 주문 생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단어를 하나 가져갈게요. 자,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요런 단어가 나오면 개별 원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단어를 외우라고 했죠. 어떤 거요? 자, 개별, 작업별, 그죠? 작업별, 그리고 제조 지시서, 어떻게 제조하라는 명령서 같은 거고요. 작업 원가표, 작업을 할 때 원가가 발생하는 것들을 기록한 표, 이런 제조 지시서 또는 작업 원가표를 활용을 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딱 떠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직접비는 바로 부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개별 원가는요. 자, 실제 개별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상 개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또는 개별 원가 계산 또는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어떻게 원가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제품 원가에 가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생산 방식에 따라서 어떤 원가 계산을 쓸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로 상호간 섞어가지고 원가 계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실제 개별 원가는 실제 발생하는 원가로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상 개별 원가는요. 개별 원가 계산 방식 중에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액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조 원가 3조서가요. 자, 실제 개별 원가든 정상 개별 원가든 다 실제 발생액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파트가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제조 간접비.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요. 제조 간접비도 실제 발생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각 작업의 원가를 배부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정상 개별 원가는요.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각 작업에다가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 자, 실제 발생액인데요. 이 실제 발생액도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매치를 시킨다면 여기는 실제 배부액이 되는 거고요. 정상 개별 원가는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공식을 볼게요. 실제 발생액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쓰는데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요. 자, 실제 배부율에서 실제 조업도를 곱하게 되면 실제 발생액 또는 실제 배부액이 됩니다. 예정 배부액은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실제 조업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부율하고 예정 배부율하고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다. 그죠? 실제 조업도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배부할 때는 이 배부율이 다르기 때문에 배부했을 때 배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상 개별 원가는 마지막에 이 배부 차이까지 조정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요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요. 외부 정보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개별 원가로 계산한 원가 정보는요.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정보랑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정상 개별 원가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우리 공장에 가면 뭐 공장장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그 대표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 빠르게 신속하게 정상 개별 원가로 제품 단위당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나중에 기말에 실제 개별 원가처럼 원가를 다시 배부 차이를 조정하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 시점은요. 실제 개별 원가는요. 사업년도 말입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사업년도 말에 결산을 보기 전까지는 원가 계산이 매우 지연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는요. 이 예정 배부율을 먼저 계산을 하고 각 작업의 제조 간접비를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제품이 생산이 완료되면 실제 조업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완료될 때마다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은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직접비, 우리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우리 실제 원가로 부과를 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 번째 단계에서 실제 우리 배부 기준율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자,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실제 조업도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배부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제조 간접비 각 개별 작업별로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요. 실제 조업도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릅니다. 작업이 여러 개라면 이 분자와 분모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식을 우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요, 실제 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나누기 실제 조업도로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고요. 배부액은요, 실제 조업도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실제 조업도로 나눌 거예요. 실제 조업도로.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배부율이 나올 거예요. 제가 쓰는 거 잘 보도록 해요. 자, 이 실제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배부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실제 조업도, 여기서 사용하는 실제 조업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총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개별 작업에 대한 실제 조업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공식은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면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이 공식에 대입할 때 잘못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자, 정상 개별원가 계산 방법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개별 작업별로 이 집적비를 부과를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자, 핵심이다. 그죠? 자,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됩니다. 자, 예정 배부율은요. 자, 제조 간접비 예산액을요. 예정 조업도로 나누게 되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배부율은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총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업도 총액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배부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상 개별 원가에서는 예정 배부율을 잡을 때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총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그리고 분모는 예정 조업도예요. 다 총액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 개별 작업에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겠다는 배부율을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가? 자, 실제 조업도에다가 이 예정 배부율을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회계 연도 말에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한번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액에다가요.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그렇죠. 예정 조업도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적어 놓게 되면 나중에 계산 문제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예정 배부율이 계산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정 배부액이 계산이 되겠다. 그죠? 자, 지금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차이점은 무엇에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분모가 실제 조업도예요. 하지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요. 예정 조업도를 여기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제 조업도 있잖아요. 자, 이 실제 배부율에다가 곱하는 이 실제 조업도는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나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나 동일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율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배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 연말에 이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셨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을 해 놓았어요. 해 놓았기 때문에 제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조금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회계 그 원가에게는 하나의 완전한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해가 되고 나면 암기보다는 이해로서 그냥 논리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완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실제 배부율 그리고 예정 배부율 찾는 거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율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죠. 배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가대배부, 가소배부 이런 그 용어들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큰 뭐 표준 원가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면 자, 이런 용어들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자, 배부 차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실제 발생액에서 예정 배부액, 그러니까 이 실제 발생액은 실제 배부액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네, 실제 배부액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다 배부돼요. 가다 배부. 자, 가다 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 배부 차이가 음수로 뜨게 되면 가다 배부가 된다, 그죠? 자, 이것을 비교하는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볼게요. 자, 우리 실제 배부액이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정 배부액이 자, 이게 2,000원으로 배부를 했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자, 박스로 그린다면 요렇게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요만큼 1,000원이 더 가대 배부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암기를 할 때 기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대 배부는 무엇을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정 배부액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배부액보다 조금 더 많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가대 배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사항입니다. 자, 실제 배부액이 1,000원인데 예정 배부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2,000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이 더 가대 배부가 되었네. 자, 이럴 때는 유리한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리한 차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예정 배부액이 2,000원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이게 제품화가 되고 나면 자, 제품의 우리 취득 원가가 2,000원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면 매출 원가인 비용으로 2,000원이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실제 배부액 기준으로 한다면요. 자, 이 제품이 2,000원이 아니고 1,000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비용이 매출 원가가 1,000원만 잡히겠다, 그죠? 그러면 예정 배부했을 때보다 이익이 1,000원 올라간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배부가 되었으면 그만큼 비용이 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익이 증가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해서 유리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압축을 해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손이 잘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더 많이 배부가 되었다고 하면 가대 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발생액보다 더 많이 배부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때는 예정 배부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가 되고 나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더 많이 잡힐 거기 때문에 실제 발생액으로 다시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이익이 거꾸로 증가하겠구나. 그러면 유리한 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소배부 사항은요 반대인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실제가 2,000원 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정 배부액이 거꾸로 1,000원이 이렇게 배부가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자,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지금 실제 발생액이 2,000원인데 지금 1,000원밖에 배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만큼 지금 배부를 못했다, 그죠? 네, 가소 배부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 발생액으로 매출원가가 발생했다면 실제 비용도 2,000원이었는데 지금 비용도 1,000원밖에 가소 계상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예정 배부액에서 실제 배부액으로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면 이익이 감소하겠다, 그죠? 왜냐하면 비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불리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부 차이가 가소 배부는 양수가 나오겠다, 그죠? 자, 우리 여기서 가다 배부, 가사 배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명확하게 논리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부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부 차이가 발생을 했다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 있어요. 그리고 총 원가 기준 비례 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비례 배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매출원가 조정법은요, 요 배부 차이를 배부 차이 전액을요 매출원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그리고 영업의 손익 조정법은요, 전액을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은요,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요,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은 제품 원가로 처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나요? 자, 뒤집으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말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자, 매출원가로 다 처리를 하든 영업의 손익법으로 다 처리를 하든 전부 다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넘어간다는 것은 제품 원가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품 원가로 처리가 되었다면 나중에 팔릴 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제품 원가로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손익으로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분법은요. 잘 보세요. 어디에다가 배분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자,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기말 원재료 아니에요. 자,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총 원가의 비율로 배분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총 원가는요, 우리 제조원가 3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액이 자, 총 원가거든요. 자, 기말 제공품이든 기말 제품이든 매출 원가든 전부 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모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총원가 비율에 비례해 가지고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배부 차이가 1,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 총원가가 200원, 기말 제품이 300원, 매출 원가가 500원. 그러면 이 1,000원을 어떻게 배부하라고요? 이 총원가 상대적 비율에 비례해서요. 그러면 이 매출 원가는 50%를 차지한다. 그죠? 왜냐하면 200, 300, 500 더하면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비율이 50%. 이 친구는 30%. 이 친구는 20%다. 그죠? 그래서 이 배부 차이를 기말 제공품에 200원 보내고 그리고 기말 제품에다가 300원 보내고 매출 원가에다가 500원을 차이를 조정하고 나면 최종적인 기말 제공품은 400원, 그리고 기말 제품은 600원, 매출 원가는 1,000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인데요. 자, 이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랑 동일한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요. 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 매출 원가 있죠. 총 원가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자, 원가 요소별로 비례 배분을 하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용어에 상당히 조금 민감할 필요성은 좀 있는데요. 문제에 나올 때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분법은 자, 총원가라고 나오잖아요. 이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합친 원가를 총원가라고 하고요. 그 총원가 비율에 비례해 가지고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은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있다 하더라도 고려 요소가 아니고 제조 간접비 상대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비례 배분하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말 문제나 계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손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아, 이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다음은 제조 간접비 배부에 관한 내용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조 간접비란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이 문장을 보면서 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간접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공통원가, 간접원가, 제조 간접비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겠네요. 자, 2번. 제조 간접비는 자, 재료비, 노무비에서도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노무비는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제조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 샵 101 작업이 있고요. 샵 102 작업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 과정은요, 무슨 어떤 성형 과정 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뭐 염색 공정, 자, 요럴 때 함께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정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발생한 인건비를 직접비냐 간접비냐를 묻는 문제였잖아요. 자, 그때 답이 어땠나요? 간접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조 공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샵 100일, 샵 102로 이 노무비를 기착시킬 수가 바로 없어요. 그죠? 자, 이 염색 공정 또는 이 공통 공정에 들어간 노무비는 간접 노무비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에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3번. 자,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자, 실제 배부법. 실제 배부법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 총액이 집계가 돼야 하므로 기중에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 자, 이 말도 맞겠네요. 자, 우리 실제 배부법은 그거다. 그죠? 우리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는 거. 그죠? 자, 용어가 조금만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당겨서 해석을 하는 능력도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맞다. 그죠? 자, 우리 실제 개별 원가를 원가 계산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배부율 그리고 실제 배부액을 찾으려면 우리 실제 발생 총액이 집계돼야 되는데 이 제조 간접비가 집계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죠? 우리 감가상각비라든가 또는 우리 보험료의 뭐 비용의 발생 이연, 우리 재무회계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다 기말수정 분계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결산을 봐야지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중에도 생산이 완료되게 되면 실제 조업도만 계산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별 원가는 이렇게 기말에 발생 총액이 집계돼야 되기 때문에 기중에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반드시, 일단은 뭐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반드시 제조 원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반드시는 아니죠. 자, 우리 비례 배분법, 그러니까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 또는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분법 하게 되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 또는 기말 제품에도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는 말이 이 제조 원가에 반영한다는 말이고,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든가 영업액 손익 조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제조 원가로 반영이 되지 않고 바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은 자, 틀린 표현입니다. 네. 자, 매출원가 또는 영업의 손익 또는 제조 원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요. 네. 요렇게. 이런 것들. 자, 비례배분법이 제조 원가로 반영을 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하나만 잡아볼까요? 자, 1번. 저는 답을 찾았어요. 1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요. 제가 개별원가 계산을 얘기하면서 평균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다. 그죠? 자, 이 평균화 가정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은요. 우리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자, 이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은 자, 평균화 가정으로 원가 계산을 한 단순화된 좀 종합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 평균화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개별 작업
그리고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맞는 표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 요거 맞는 표현이다. 그죠? 자, 이 배부율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배부율. 자,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구했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에서 실제 조업도를 나누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예정 배부율은요. 제조 간접비 예산을 예정 조업도로 나누어서 예정 배부율을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전부 다 우리 분자가 뭐예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총액 또는 제조 간접비 예산액이잖아요. 다 이런 배분은 다 제조 간접비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직접 제로비, 직접 농업비는요. 바로 개별 작업에 기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배분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자,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하는 것이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 적용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돼 있네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안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식당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전력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조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조 부분의 원가를 자, 우리 절단 부분 그리고 조립 부분, 자, 이것을 우리 그 제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은 자, 절단 조립이 자, 이게 100일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가 102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요거는 이렇게 다 합치고 나면 이렇게 공장이 된다. 그죠? 공장. 자, 그러면 우리 배부율을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이 공장 전체에 관련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요거 있죠. 요거 제조 부분. 자, 부문별로 배부율을 계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공장 전체를 뭉뚱그려서 배부율을 구하는 거 하고 부문별로 배부율을 계산하는 거 하고 어느가 더 정확성이 높겠어요?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뭐든지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세분화시키다는 말은 복잡화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더 배부율이 잘라내었을 때, 그러니까 부문을 잘라냈을 때 그게 더 정확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 전체 배부율보다는 부문별로 그 배부율을 잡는 게 더 정확할 거다. 그죠? 자, 4번.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자, 그렇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입니다. 자, 평균화 가정은 우리 종합원가 계산 방법에서 쓰이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비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방법 중에서 실제 배부법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 총액이 집계가 되어야 하므로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아, 끝까지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죠? 그렇죠. 실제 발생 총액으로 하게 되면 원가 계산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조 간접비 집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자, 제로비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다.
제조 간접비 배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동그라미 딱 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딱 세모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이상한데라고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처리 방법에 따라서 영업의 손익으로도 반영이 가능하다. 자, 우리 기억한다, 그죠? 배부 차이를 조정할 때는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그리고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죠? 3번 동그라미. 4번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이 자, 예정 배부액이다, 그죠? 실제 발생액보다 이렇게 크대요. 크대요. 자, 그러면 무슨 배부가 일어난 거죠? 원래 발생 원가보다 더 많이 배부한 거잖아요. 자, 가다 배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자, 가다 배부는 유리한 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효과는요, 이익이 증가합니다. 맞나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큰 경우에는 가다 배부로 유리한 차이를 가져온다. 자, 요 내용들 맞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네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좀 더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는 2번 문장은 틀렸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자, 우리 제로비는요, 간접 제로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제로비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이므로 읽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직접 제로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는 조금 치사한 문제였어요. 우리 학생들을 요런 조금 대충 읽을 거야, 대충 이해했을 거야 라는 게 바로 이제 들킨 거죠. 그 출제위원들한테.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직접 제로비는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이므로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접 제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로비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제로비는 통상적으로 직접 제로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좀 치사하다. 그죠? 네. 자, 4번 문제예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아, 이것도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 작업 원가표를 근거로 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다. 그죠? 네, 이렇게. 그죠?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개별 작업. 또 뭐 있었죠? 제조 지시서. 또 작업 원가표. 자,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 개별 원가를 뜻하는 거다. 그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2번 주문 생산할 때 읽어보지도 않고 맞겠다. 그죠? 주문. 네, 주문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곳이 주문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리고 집적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자,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집적비 좀 찝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탁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공정별로 제품 원가를 집계한다면 저는 4번이라고 답을 찍을 거예요. 자, 공정별이죠. 공정별. 공정별. 공정별로 제품 원가를 집계하는 원가 계산 방법은요. 종합원가예요. 종합원가. 네. 평균화, 공정별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종합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원가는 대량 연속 생산이기 때문에 자, 1공정, 2공정, 단일 공정에서 대량 생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이 가장 옳지 않은 건 아니네요. 그죠? 자, 4번이 가장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당연히 집적비 구분 중요하고 노무비 구분도 중요하고 제조 간접비 구분 다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3번 문장은 좀 그래요. 자, 4번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 5번. 요번에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 자, 요번에 탁 찍었네요. 그죠? 제조 간접비에 관한 내용이다. 아, 가장자 들어오면 좀 피곤해요. 그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덜 배부되었다. 그죠? 덜 배부되었어요.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다. 자, 이때에는 가소 배부액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죠? 덜 배부가 되었잖아요. 그죠? 실제 발생액보다 덜 배부가 되었어요. 자, 가소 배부 그리고 나면 그렇죠. 불리한 차이.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이익이 감소. 그렇죠? 자, 요런 논리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자,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요. 공장 전체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자, 학습할 때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줬다. 그죠? 공장 전체 배부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부문별로도 적용할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자, 제로비는 직접 원가액으로 제조 간접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우리 한번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게. 이렇게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은요. 자,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이나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요거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실제 조업도 또는 예정 조업도. 자, 제가 이 조업도 원가액의 첫 시간에 얘기를 해 줬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조업도는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노동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조업도. 자, 우리 배부일 구할 때 실제 발생액 총액에서 실제 조업도로 나누면 실제 배부일이 되고요. 제조 간접비 예산에다가 예정 조업도를 나누게 되면 예정 배부일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배부율을 정할 때 이런 실제 조업도, 예정 조업도를 정할 때 그때 이 조업도 생산량이나 노동시간, 기계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몇 번 틀리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이 틀린 거네요. 그죠? 자, 우리 한 번 당한 게 그대로인가 봐요. 그죠? 직접 제로비는 직접 원가이므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접 제로비는 제조 간접비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제로비 안에는 직접 제로비, 간접 제로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오답이 안 되려면 앞에다가 직접 제로비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죠? 자, 제가 비슷한 문제를 두 문제나 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데 한 방에 확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하나 맞추면 그에 합격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 틀리면 또 나만 불합격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거는 뭐 계산 문제라기 하기에는 좀 그래요. 네, 한번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 3사는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원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자, 5월 중에 제공품 계정에는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제공품에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게 제공품 계정에 있는 정보구나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해줘야 됩니다. 자, 강남 상사는 집정 노무비의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고 있대요. 자, 우리 배부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집적 노무비에 곱하기 70%를 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가 계산이 된대요. 자, 여러분들 집적노무비의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고 있다. 이 말이 이 공식인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자, 5월 말에 아직 가공 중에 있는 유일한 작업인 제조명령서 101호에는 집적노무비 1,000원이 발생되었다. 자, 제조명령서 101호에 부과될 집적재료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해답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 밑에 보게 되면 자, 제공품 계정 T 계정으로 그렸어요.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풀게 되면 절대로 틀릴 리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공품 계정의 정보잖아요. 그죠? 자, 5월 1일이네요. 그러면 요 잔액 3,000원은 기초 제공품을 의미한다. 그죠? 자, 그리고 자,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이런 식으로 재료비를 투입을 시켰네요. 자, 집적 재료비가 10,000원, 그리고 집적 노무비가 6,000원,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4,200원이에요. 차변의 합계가 23,200원이네요. 자, 제품 계정으로 대체된 거. 자, 요거 제품이 완성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2만 원이에요. 항상 차변과 대변은 동일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차액으로 3,2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101호의 집적 노무비가 1,000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는 1,000원 곱하기 70%니까 700원을 배부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 3,200원에서 1,700원을 빼주고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집적 재료비 1,500원을 우리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집적 노무비의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한다. 자, 그게 배부 기준이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개별원가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다음 회차는 종합원가인데요. 종합원가까지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 원가를 완전 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